이제 본격적인 포럼이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와 호남 대혁신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의 문을 열어주실 김관영 전북지사님을 힘차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북지사 김관영입니다. 오늘 정말 저도 마음이 굉장히 뭉클합니다. 전주에서 나주로 오늘 왔습니다. 앞자를 하나씩 따니까 전주의 전, 나주의 라, 그래서 전라도가 이렇게 유래가 됐습니다. 전라도가 만들어진 지 올해로 100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6년 전에 천년 행사를 했는데 과거 천년의 영광을 앞으로도 더 단단하게 잘 하자라는 의미로 전라 감령자리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다시 나주에서 모여서 대혁신 호남 포럼을 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그 출발을 같이 해 주시니까 저도 마음이 뭉클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131년 전에 1894년 동학 농민혁명이 있었지요. 호남의 조상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또 그 형제, 이런 분들 중에 동학농민혁명에 직간접적으로 가담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만 정확한 통계도 불분명해요. 일본 사람들이 통계를 냈는데 약 30만 명이 호남에서 죽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죽었어요. 그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습니까? 나라를 일으켜보자, 바꿔보자. 바로 혁신의 DNA가 그분들 마음속에 중심에 있었고, 그분들의 피를 이어받은 후손들, 저는 호남인들의 피에 혁신의 DNA가 그 어느 것보다도 잠재되어 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혁신의 DNA를 하나로 모아내서 불을 붙이고 하나로 모아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바로 대혁신 호남 포럼, 바로 혁신하겠다고 우리가 다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동학 농민혁명에 앞장섰던 우리 조상들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 호남인들이 혁신의 DNA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호남을 대혁신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엊그저께 2월 28일 날 서울하고 전북이 2036년 올림픽 유치 도시를 놓고 경쟁을 했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49대 11, 49가 서울이 아니고 전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유치를 했는데 왜 더더욱 놀랐냐면 4년 전에 서울하고 부산이 붙었어요. 2032년 올림픽을 놓고. 당시에 부산이 국내 제2의 도시인데 15표를 얻고 서울이 34표를 얻었어요. 그래서 저희 전북에 있는 많은 기자들이 내부적으로 투표를 했는데 4년 전 부산이 얻었던 15표보다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전북이 크게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전북 혼자서 올림픽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면 커진다. 올림픽의 IOC가 가치를 함께 투게더라는 가치를 2020년에 새로운
가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에 있는 여러 도시들끼리 연대를 하자. 광주는 2017년에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를 했고 그 수영시설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고, 올해 또 양궁선수권대회를 하니까 그 시설도 그대로 사용하자. 충청권은 2027년에 열리는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많은 경기장들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자. 대구는 2011년도 세계 육상선수권대회를 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자. 소위 비수도권 지방도시 연대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합하고 지방 균형 발전을 이루어내자라고 했는데, PT가 있는데요, 제가 그날 1시간 동안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 대한체육회에서 발표했는데 또 서울입니까? 라는 이 슬라이드를 그날 사용했습니다. 1988년에서 서울이 우리나라에서 가졌던 의미는 유일한 대안, 서울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48년 후에 이루어지는 올림픽은 또 서울이어야 하나? 다른 대안은 없을까? 라는 물음표를 찍고,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고민해서 저희가 발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1년에 대한민국에서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가 888건이 열립니다. 그 중에 서울, 경기, 인천, 소위 수도권이 인구는 51%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888건의 전국 규모 대회 중에 몇 퍼센트 정도 할 것 같아요? 몇 퍼센트? 보세요. 11.5%밖에 안 해요. 88.5%가 이미 비수도권 지방에서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미 대한민국의 스포츠는 지방이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전라남도가 얼마나 많은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고, 여기 시장 군수님들 많이 오셨는데 전국 규모 대회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주고 소위 생활인구 흡수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이런 노력들이 20여 년 계속되면서 이미 대한민국의 스포츠는 지방이 책임지고 있게 된 겁니다. 무주에서 세계 태권도 대회, 2019년에 광주 수영선수권 대회, 전북에서 작년에 아태 마스터스 대회, 수도권에서 세계적인 규모 대회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걸맞는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 지방도시 연대를 통한 올림픽이 IOC의 평가 기준에 가장 부합하고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모델이다라는 점만 제가 설명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IOC가요, 세 가지 기준을 얘기했어요. 거기 보시면 지속 가능성, 비용 효율성, 사회적 연대를 얼마나 하고 기여하는가, 이 세 가지를 평가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도시 연대를 하면 우리나라를 여야를 떠나서 하나로 묶어내고 지방도시 연대를 통해서 균형 발전을 꾀하면서 사회적 통합과 연대에 기여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것이고, 또 있는 경기장 그대로 사용하고 최대한 신설을 줄이니까 저희가 신설 경기장을 4개만 하면 돼요. 기존에 있는 것을 다 쓰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비용 효율적인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기존에 있는 철도, 도로, SOC 건설을 그리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환경 파괴도 최소화하고, 또 환경 친화적인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우리 호남권 산림 지역에 있는 목재 40년이 되면 나무들이 탄소 흡수 능력이 다 떨어져요. 베어내야 돼요. 이 베어낸 나무를 적극적으로 올림픽과 관련된 관중석 증축, 경기장 신축에 적극 활용하고 선수촌 건설에도 목재를 사용하겠다. 광주에서 생산된 전기자동차, 전주에서 생산되는 수소자동차를 사용해서 100% 무공해 교통체계를 마련하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올림픽 어젠다의 핵심 가치인 이 세 가지 기준, 지속가능성, 비용효율성, 사회적 영향에 가장 맞는 올림픽이라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수도권을 제외하니까 저희가 경기장을 배치하는 것이 지도로 지금 점으로 찍어져 있는데 딱 가운데가 전주예요. 위에 충청권, 오른쪽에 대구, 또 광주, 전남. 저희가 유치 신청서를 낼 때는 광주의 2종목, 전남의 1종목으로 처음에 냈습니다마는 지금 최종 유치가 되고 나서는 더 호남권을 강화시키고 더 많은 경기를 배치시키기 위해서 지금 경기장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전남지사님과 긴밀히 상의해서 더 호남의 역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웅비하는 호남 2036년 올림픽은 앞으로 1년 반 정도 내에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엊그제 IOC 위원장이 새로 뽑혔어요. 그래서 우리 호남권에 있는 정치권, 행정이 같이 힘을 모으고 또 이 자리에 계신 호남향후의 전국연합회 최순모 회장님도 오셨는데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호남향후에도 힘을 보태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2036년이 48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이고 1936년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지 딱 10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북이 주도하지만 지방도시 연대하는 올림픽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통합되고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그 길에 우리 호남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관영 전북지사님의 기조 공학년이었습니다. 여러분, 2036 하계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로 가져와야겠죠? 우리 시도민 회원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영기 재단법인 한국학 호남진흥원 제3대 원장님의 기조 발제 함께 하시겠습니다. AI한테 한번 호남 정신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의와 개혁 호남 정신으로라고 되어 있죠. 이게 가장 공통분모였습니다. 호남 정신하면 정의와 개혁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정의와 개혁이라는 게 대혁신을 이렇게 아우르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뭔가 잘 맞아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찌됐건 이것과 맞춰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뭘 말씀을 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두 번째로는 이걸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호남의 정체성이런데 호남 정신의 정체성이라는 게 뭔가, 이걸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눠놨지만 적게 보면 그냥 세 가지로 이걸 줄여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호남 정신을 실천한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5분만 모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현재적 의미와 미래를 열자 부분은 하나로 통합해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통합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세 번째, 실제 저희들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를 이야기할 때 해동의 나라가 있는데 그 땅은 호남에서 끝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난다의 방점이 있죠. 끝난다의 방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뭘로서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 지금 지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라도, 오른쪽에 빨간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게 전라도 지도고요. 그 전라도 지도가 한반도 지도의 서남쪽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경우에는 동아시아 대륙의 맨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해남에 가면 지명에 뭐가 있나요? 땅끝이 있죠. 땅끝이라는 게 절대로 그것이 꼭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는 바다의 시작이 되는 거고 대륙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륙 문명과 해양 문명이 만나는 지점이 전라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라도의 경우에는 해양 문화와 대륙의 문화가 섞이고 융합하고 그리고 충돌도 물론 했지요. 그런 부분이 여기에 섞여 있는 곳이 곧 땅끝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계인의 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서울이라는 게 중앙의 문화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똑같은 문화입니다. 어느 위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륙 문명과 해양 문명이 오히려 융합한 곳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 사실은 여기 한국호남진흥원장 맡으면서 그 임명장 받으러 갈 때 지사님실에 접견실에 처음 가봤는데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그 접견실에 지도가 하나 그려져 있어요. 전라도 지도, 전남 지도가 거꾸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거꾸로 지도라는 것은 전남을 중심으로 보자는 이야기거든요. 마찬가지로 호남을 중심으로 보는 것도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것을 누가 증명했는가 그런 점들은 얼마든지 이제 설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땅 끝에서 또는 해양의 끝에서 백척간대 진일보 하는 것은 그것이 희생이기도 하지만 백척간대 진일보가 희망을 보여주는 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자랑하는 게 이 호남제도록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라도 사람들 1,400명이 수록된 책입니다. 정조 말년에 나왔습니다. 저기 보면 저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죠. 의병이 전라도가 제일 많다. 근데 왜 의병이 많았는가? 맨 밑에 의리를 승상하고 절의를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임진왜란때 의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때 늦게서 나왔는가? 그런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정조 때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해서 어찌됐건 호남의 그 인정받은 셈이죠. 의병의 어떤 공헌성을 정조 때야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정조 때 인정받은 호남의병 외란 때 활동하고 호란 때 활동하고 그 이후에 활동했던 지금 현재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한마의병까지 포함해서 오늘 이 행사가 이루어지는 나주 공산면이라는 데에 전라남도에서는 도립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과 한마의병을 기념하기 위한 지금 박물관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실제 그런 것들은 300년 전에 임진왜란 의병에서부터 시작해서 1900년대 한마의병에 이르기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 똘똘 뭉쳐서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호남 사람이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호남의 어떤 그 호남 정신의 정신적 요소를 말씀드린다면 어찌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부분들도 제가 좀 걱정을 가지고 챗GPT라든가 제미나이, AI를 통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호남 정신 그러면 AI나 AI 쪽에서 부정적인 용어들이 없습니다. 전라도 그러면 굉장히 나쁜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죠. 호남 정신이라고 했을 때는 부정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어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은 앞으로도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서도 정의로움과 개혁과 관련된 5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분이 장보고입니다. 우리는 장보고를 알고 있지만 저는 장보고의 진짜 성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그냥 이름만 있었습니다. 완도분이죠. 오늘 참석한 세 기관장님 제가 이렇게 고향을 조사해 봤거든요. 다 외곽에 계신 분들이에요. 전라도에서도 굉장히 변방에 계신 분들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용했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를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보고의 경우에는 여기 보십시오. 지도에 보시면 청해진 완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과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당나라를 완전히 제해권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10,000명의 군사가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5,000명을 자기의 의동생이었던 정년에게 줘서 서울의 왕위쟁탈전이 일어났을 때 그 왕위쟁탈전을 제압해 줬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성도 없는 사람이 신라의 진골 귀족들에게 오히려 그걸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는 것, 실력을 보여준 겁니다. 밑에 보이듯이 말을 타고 창을 잘 달아서 대적할 자가 없었다고 되어 있죠. 이분은 요새로 이야기하면 현대판 최경주입니다. 완도분이 미국에 가서 프로골프 완전히 제패했잖아요. 저는 골프를 모릅니다. 근데 실력 하나만 가지고 간 거거든요. 장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 하나 가지고 당나라에 가서 거기에 무령군 소장이 됐는데 약 1,000명의 군대를 이끌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본인이 거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팔려가는 걸 노예로 팔려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 보고 그거에 충격을 얻어가지고 신라로 돌아와서 청현진에다가 군사 기지를 만들어 놓고 해상을 완전히 제패했던 셈이죠. 그래서 세 나라의 무역을 독점한 사람이 바로 장보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우리만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미국의 학자들이라든가 또 그 당시에 당나라의 두목이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그 시인이 굉장히 높이 평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김관영 기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동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전봉준에 해당되는 분이죠. 전봉준은 저기에 쓰여진 대로 동학은 보국안민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진은 일본 사람이 찍은 사진인데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찍혀진 사진이지만 본인이 사진을 찍겠냐고 하니까 찍겠다고 했답니다. 아마도 역사에 남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찍겠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전봉준 장군의, 녹두 장군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죠. 전봉준 장군의 사진을 얻을 수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매천 황현 선생의 경우에는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호남 지식인의 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나는 강자가 약자를 먹는 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가 강자에게 먹히는 것을 원망한다, 이랬죠. 굉장히 우리에게는 소중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분은 지식인으로서 그 역할들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이 몇천야록인데 그 몇천야록을 비롯한 여기 보이는 지금 초상화, 저 몇천야록이 있죠. 그런 책들 다 포함해 가지고 약 90여 점이 그 후손분이 남도우병 역사박물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전라남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올 말에 남도우병 역사박물관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서 이 책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네 번째는 윤상원 열사입니다. 광주의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호남 정신을, 광주 정신은 5월 정신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호남이 광의의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그냥 호남 정신으로 이야기할 뿐이죠. 앞에 보시면 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본인이 전남대학 졸업하고 6개월 만에 바로 주택은행 입사를 해가지고 은행에 들어갔다 6개월 만에 그만두면서 아버님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일기에 써놨습니다. 그 일기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이야기는 이 이야기였죠. 5.18 당시의 시민군 대변인으로서 우리는 오늘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거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윤상원 열사를 통해서 우리는 불의의 세력, 잠시 패배할 수 있지만 정의로운 행동은 훗날 재평가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인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김대중 대통령은 최초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호남 최초의 대통령이고 대한민국 최초로 정권 교체를 했고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상을 받았죠. 노벨상 이번에 또 받았지만 전부 호남 사람들이죠. 그런 점에서도 어디다 내놔도 좋은 그런 훌륭한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호남이 저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그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어쩌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많은 명언들을 남겼습니다. 여기에 저 이야기는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그리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도 정말 발전하는가? 최근의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그런 회의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대로 행동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추동해 왔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긍정적인 사고라든가 신념에서 우리가 배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5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저는 경계인이라는 것, 호남이란 지역이 땅끝, 아까 땅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광주라 하더라도 윤상원 열사는 광산 지역, 경계에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땅끝 문화를 실천하는 사람들, 그 외에 오히려 한 발짝 더 나가면 백척간두에 진일보하는 사람들, 진일보한다는 것은 곧 희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를 의자가 양자하고 나자죠. 양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나를 희생해서 얻는 게 호남 사람들의 정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5번째, 천시, 지리 그리고 인화라는 것은 포용력이죠. 우리가 포용력을 가지고 타 지역의 문화라든가 그리고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들, 그 포용성을 가지고 글로컬적인 사고를 가진다면 얼마든지 앞으로 호남의 장래가 훨씬 더 미래를 더 크게 열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호남 정신은 어떻게 보면 저기에 표현한 대로 항상 호남 정신이 논의될 때는 국가적 위기의 논의가 됐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이걸 준비하면서 호남 정신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했더니 호남 정신을 말하는 분들은 전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가 공통점이었을까요? 정치인들이었습니다. 호남 정신 말씀하신 분들은 학자들은 없었습니다. 전부 정치인들이 말씀하셨어요. 김영록 지사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면 호남 정신이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바로잡자. 호남 정신으로. 근데 실제 호남 정신이라는 용어는 2000년대 처음 나오기 시작했고요.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등장하는 용어이지 옛날에는 아까 호남 저리록에서 봤듯이 의리를 중시하고 절의를 중시한다.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죠.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남 정신의 유의사항은 검과 같은 겁니다. 검과 도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구분을 한다면 검은 양날이 있는 걸 검이라고 그럽니다. 도라는 건 식도처럼 날이 하나만 있는 걸 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날이 우리를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호남 정신 외에 영남 정신, 강원 정신 이런 거 있었는가 말 들어본 적이 없지요. 없어요. 호남만 호남 정신을 씁니다. 5월 정신 쓰고 광주 정신을 씁니다. 그건 뭐를 의미할까요? 우리 스스로 특별하다 이런 걸 의미하겠죠. 특별하다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고립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들은 호남 정신을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학, 부산학, 서울학, 경기학 이런 식으로 지역학을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이런 점들에 유념해서 호남 정신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남 정신이 미래를 혁신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현재는 패권 충돌이라는 것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미국과 중국이 어쩌면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뭔가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죠. 두 번째는 굉장히 세계적인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뛰어난 리더를 통해서 대혁신이 이루어지는 패러다임이 제시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첫 번째는 지호변이라고 썼는데요. 저기에 보면 지역에서 호남의 변화를 이렇게 주도해야 된다는 것, 오늘과 같은 이런 행사가 그런 걸 주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호남을 위한 그리고 호남인을 양성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만이 경제동맹이라든가 공동체 이런 정신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이제 이건데요. 얘기한 나주인이만큼
나주의 한말 의병장 가운데 김태원 의병장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동생에게 남긴 시가 저겁니다. 거기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가의 안위가 경각에 달렸거늘 의기남아가 어찌 죽기를 기다리겠는가. 충성을 다하고 온 힘을 쏟아 의로운 일을 마땅히 할 뿐 뜻은 오로지 백성을 구하는 데 있지 이름을 떨치는 게 아니라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뜻을 받들어서 대혁신 호남 포럼을 이끌어 가시는 정의와 개혁의 의병이 되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부 지방이 다 망한다 그래요. 대학도 망하고 대학도 문 닫고 그 지방도 소멸된다. 이건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애기 못 납니다. 누가 애기를, 제가 8남매 막내입니다마는 공금사에서 우리 어머니가 8남매를 낳았는데 지금 누가 8남매를 낳습니까? 겨우 한 명 낳거나 말거나. 돈 몇 푼 준다고요? 돈 줘봤자 애들 안 납니다. 결혼도 안 해요. 광주는 140만 중에 1인 가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5%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이 들어서 이제 홀로 되신 분도 계시지만은 젊은 친구들 결혼을 안 해요. 저도 애들 둘인데 아직 96년생, 99년생인데 결혼을 안 해요. 아직. 물론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돈 몇 푼 준다고 해서 결혼할 것 같으면요, 우리가 2004년에 제가 국회의원 돼가지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만들어서 수백 조를 지금 쏟아부었는데 인구가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요. 우리 여기 단체장님 계시고 저도 광주시장입니다마는 뭐 애 한 명 낳으면 1,000만 원 준다, 200만 원 그런다고 인구가 늘어나든가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산업,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고 교육을, 옛날 같으면 제가 전남대 나왔는데 전남대 다닌다 하면 이건 서울대 못 간 사람, 연세대 뭐 고대 이런 데 돈이 비싸서 안 간 사람은 다 전남대 다닙니다. 그만큼 옛날에는 지방대가 멋졌는데 지금은 전부 서울 가고, 그리고 지방대를 알았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산업,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일자리가 쉽습니까 어디? 그래서 우리 광주, 전남, 전북에서는 첫째 AI, 두 번째 에너지, 여러 산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 관광, 이걸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오늘 조금 전에 나주시청에서 김영록 지사님, 김관영 지사님 저 협약을 맺고 그런 걸 협약을 맺었어요. 우리 너꺼 내꺼 하지 말고 서로 같이 협약으로 잘해보자, 이런. 그래서 그 속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다 떠납니다. 애는 안 낳고, 옛날에는 광주가요 전남에서 유입된 청년들에 의해서 광주가 유지됐어요. 23년에 전남, 광주, 전북에 15,000명이 서울로 가버렸어요. 그러다가 24년에 작년에는 18,000명이 갔어요. 광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갔고 8,000명, 전남이 4,000명 나갔고 전북이 6,000명 나갔어요. 그러니까 애도 안 낳는데 나가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니까 안 돼요. 뭐가 왜 나가냐?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 일자리를 잘 키워서 인구를 낳는 정책도 필요하지만은 여기서 머무르게 정책, 오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관광, AI, 에너지, 그러면 다른 산업은 필요 없냐? 안 그래요. 다 필요한데 이제 예를 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세 번째 공항입니다. 우리의 진짜 멋진 공항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지금은 공항이 없으면 관광 오는데도 힘들어요. 대학에 유학생들 오는데도 힘들어요. 산업, 지금은 반도체나 옛날은 화물로 배로 싣고 다녔지만 이제는 비행기로 싣고 다닙니다. 근데 공항이 제대로 안 열리면 국제선이 안 뜨고, 국제선 뜨는 데는 무안, 국내선 뜨는 데는 광주, 이래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청주공항이요 15년 전에 100만 명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은 460만 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김해공항이 15년 전에 한 500만이 안 됐어요.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기 다 이용하시잖아요. 1600만이 됩니다. 지금 15년 동안 김해공항은 4배 이상, 청주공항은 4배 이상, 저쪽 김해공항은 몇 배 이상 갔는데 36년에 올림픽 열린다면요, 서해안 공항, 거기 공항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무안국제공항, 광주공항은 뭐 국내서니까 근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겁니다. 우리가 지금 큰 결심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안공항을 우리 이쪽 진영의 중심공항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 예, 그렇습니다. 공항 산업을 통한 일자리, 투표, 이런 더 많은 문제가 있겠죠. 그런 문제를 우리 김용록 지사님이 앞장서시고, 기적은 제가 밀고 가고, 김관영 지사 야무지니까, 김관영 지사 양과에 급제한 사람이요. 저 사람이 나이는 저래도 저 똑똑한 놈이죠. 그래서 우리 세 사람이 한번 손잡고 해보자는 것이 오늘 대혁신 호남 포럼이다. 만세!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강연자는 지속가능한 미래 전남, 호남권 상생 발전, 대한민국 농어촌 발전,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하시는 김용록 지사님의 강연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호남 경제 대동맹 포럼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 이 멋진 포럼에 제가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요즘에 제가 상당히 의욕이 넘쳐서 자칫하면 말이 오버되니까 꼭 써서 하래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멋지게 썼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이거 써가지고 오래 읽다 보면 안 되겠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런다고 그냥 읽으라고 그래야지 박수치고 작게 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 강기정 시장님께서 공항을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전라북도 전북 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님께서는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해서 우리 전남북 그리고 광주가 힘을 합쳐서 기필코 유치하도록 하자는 그런 괴디찬 경제동맹을 오늘 맺었습니다. 저는 군공항, 민간공항 문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박수가 조금 적게 나온 것 같아요. 조금 마음에 안 드신가요?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로 우리 호남을 사랑하고 전남을 사랑하고 김영록에 대해서도 그래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니까 끝까지 지금 남아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광주 전라북도와 함께하는 경제동맹, 그리고 오늘 이렇게 호남 대혁신 포럼, 정말 많은 분들이 잘한 일이다. 상계 시도가 그렇게 형제로서 손을 잡고 우리 호남을 위해서 단결해서 한다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느냐.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님 이후에 우리 호남 정치의 현주소를 보면은 굉장히 소외되고 변방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행정적으로도 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발버둥치고 노력해서 모든 사업 딱 온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전라남도 과거 가장 하위권에 머물렀던 경제가 이제는 중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변방에 있다는 우리 호남의 자존심을 확실하게 회복을 해서 정치적으로도 이제 우리 호남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호남이 없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말할 수 있습니까? 과거 우리 조선시대 때는 전라도에 흉년이 들면은 팔도가 굽는다 했어요. 모든 나라 경제 모든 것을 좌우했던 우리 호남의 영광. 그리고 70년대 80년대는 4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호남의 수재가 많다, 행정도 1등이다, 그런 과거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계 시도가 뭉쳐서 우리 호남이 우리나라의 근본이고 우리 호남이 없이는 나라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호남 경제 동맹과 함께 새로운 출발의 전기가 됐으면 합니다.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를 우리 전라남도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도대체 뭐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도지사도 맨 처음에 그거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AI 시대에 이 데이터 처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데이터를 연산하고 기억하고 또 처리해서 추론하고 답을 내려면은 대용량의 AI용 데이터 센터가 건설돼야 되는데 미국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앞으로 5년 이상 걸린다. 3년 내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같은 AI 슈퍼 클러스터 대용량 AI용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데는 세계적으로 다 조사를 해봤는데도 오직 우리 전라남도 해남 솔라시도 기업 도시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앞으로 강주도 AI 중심 도시 이렇게 지금 꿈꾸고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라남도가 이것을 성사시키면은 전라남도의 호남의 판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는 대세계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반드시 우리 상계 시도가 형제 경제 동맹으로서 AI 슈퍼 클러스터 반드시 성사시켜서 우리 전라남도 판을 바꾸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 김영록은 아까 똑똑한 우리 김관영 도지사, 당찬 강기정 우리 시장님, 그리고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저 김영록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호남을 위해서 함께 뛰고, 그리고 저 김영록은 우리 도민이 가라가는 길이면은 그것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라 해도 올라갈 것이고 태평양을 가로지르라 해도 가로지르고 갈 것이다 하는 우리 도민들의 말씀대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영록 지사님의 기조 강연이었습니다.